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깊이 있는 인사이트로 여러분들의 투자를 잘 이끌겠습니다. 저는 강관우입니다. 계속해서 개장 분위기 살피겠습니다. 가만 미증시 3대 지수 보합권에서 혼조 마감했습니다. 다우는 약했지만 나스닥은 상승하면서 마감 지었는데요. 5%대를 다시 웃돌던 미국제 10년물이 하락하자 기술주가 일제히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투자자들은 이번 주 예정된 대형 기술 기업들의 실적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오늘도 증시 구와 함께 하시면서 인사이트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자, 어제장에서 코스피, 코스닥 사실 예상 체결 지수는 1% 넘게 떨어지면서 출발할 것으로 보여졌지만 낙폭을 만회하면서 약보합권에서 마감 지었습니다. 코스피는 0.76%, 코스닥은 0.72%에서 하락 마감하면서 종가 형성했는데요. 자, 오늘 시장에서 예상 체결 지수는 어떤 모습을 보일지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자, 코스피, 코스닥 양 지수가 약보합권에서 우선은 출발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코스피 0.43% 내려가면서 2,346.92포인트, 코스닥 0.8% 내려간 757.61포인트 선에서 출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의 움직임도 살펴봐야죠. 코스피 1위부터 5위까지 지켜보겠습니다. 대장주 삼성전자 0.29% 하락하면서 출발 예정입니다. 68,200선에서 출발 예고하고 있고요. LG에너지솔루션 0.46%에서 하락 출발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제는 보합 마감했는데요. 외국인 14거래일 연속해서 매도하고 있는 LG에너지솔루션입니다. 자, 다음은 SK하이닉스입니다. 1.37%, 1% 넘는 강세 보여주면서 출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올해 들어서 67% 이상 급등하면서 이 생성형 AI 최대 수혜주가 되고 있다라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는데요. 오늘 시장에서 시초부터 1% 넘게 급등하면서 출발 예상하고 있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 0.43% 하락 출발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삼성전자 우선주 0.55% 강보합권에서 출발 예상하고 있고요. 6위부터 10위까지 마저 살펴보겠습니다. 자, 현대차 0.49% 하락 출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재용 삼성 회장과 정의선 현대차 회장이 손을 잡았는데요. 이 전차 동맹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삼성 SDI가 2026년부터 현대차에 차세대 전기차에 들어갈 각형 배터리를 공급한다는 소식 들려왔는데요. 오늘 현대차 0.49% 하락 출발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기아는 0.24% 강보합권에서 이 두 종목이 혼조 흐름 보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포스코홀딩스 보합에서 출발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LG화학은 3% 넘게 급락한 채 출발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삼성 SDI 1.9% 하락 출발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코스닥으로 넘어가 보시죠. 1위부터 5위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 형제주 오늘도 약세 보이며 출발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에코프로비엠 3%, 에코프로 2% 떨어진 채 출발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에는 에코프로 그룹주가 포스코 그룹주와 함께 신용잔고가 크게 감소했다라는 소식 어제 들려왔습니다. 다만 B2가 성장 반등을 기다리는 반도체 그리고 바이오 쪽으로 옮겨갔다라는 소식도 함께 전해왔는데요. 오늘 시장 에코프로비엠은 3% 그리고 에코프로는 2% 떨어진 채 출발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어제 에코프로는 창업주 이동채 전 회장의 지분이 제3자에게 무단 도용되면서 25억어치 주식이 동의 없이 팔렸다라는 소식 역시 전해왔습니다. 자, 다음은 셀트리온 헬스케어 보겠습니다. 어제 1% 넘게 빠진 채 마감이 됐지만 오늘 1% 넘게 강하게 출발을 예상하고 있고요. 셀트리온 그룹 합병이 어제 가결이 됐습니다. 자사주 3,600억을 소각하겠다는 예상 함께 전해왔는데요. 이후에 주식 매수 청구권 행사 기간을 거쳐서 연내 합병을 마무리하겠다는 소식까지도 전해왔습니다. 포스코 DX 오늘 0.99%, 약 1% 가까이 빠진 채 출발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LNF가 오늘 3% 넘게 강한 채 출발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6위부터 10위까지 마저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HLB는 보합권에서 출발 예상하고 있습니다. JYP 엔터테인먼트 오늘의 일면에서 이야기 나눠봤죠. 1% 넘게 급등하면서 출발 예상하고 있고요. 펄어비스 0.41% 빠진 채 출발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알테오젠이 0.18% 그리고 HPSP가 2% 넘게 급등하면서 출발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개장 전에 두 가지 종목 담아보겠습니다. 다올투자증권 이성홍 차장 연결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차장님 첫 번째 종목 바로 여쭤보겠습니다.
LG전자를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우선 LG전자 잠정 실적 발표된 이후로 좀 주가 흐름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이제 긍정적인 요소가 좀 많은 현재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 근데 이제 중요한 부분이 지금 외국인 쪽에서의 매수세가 좋죠.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한다면 LG전자 어떤 주가가 지금 현재 저평가 구간에 있는 건 분명히 맞다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고요. 지금 LG전자 같은 경우는 전장 사업부에 대한 기대감이 그 전에 어떤 주가에 큰 영향을 좀 미쳤지만 이번에 그 3분기 실적을 본다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 이 전장 외에 본업이라고 할 수 있는 이 LTA, 그 LTA 같은 이 사업 부분 쪽에서의 실적이 좋게 지금 가고 있는 현재 모습이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그러기 때문에 전장 쪽에서의 성장성이 이 프리미엄을 준다고 한다면 이 본업과 그리고 전장 쪽에서의 투트랙의 실적은 향후에도 계속 좋아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우선은 지금 그 가전 수요 같은 경우에도 양극화가 뚜렷하죠. 어떻게 보면은 기존의 어떤 이 트렌드가 그냥 일반적인 가전이 아니라 프리미엄 제품에 대한 수요도는 점점 증가하는 모습 나타내지고 있는 현재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LG전자의 어떤 브랜드력을 어떤 3분기 실적을 본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증명이 되지 않았나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장 쪽 같은 경우에도 이 2분기부터 투자 전환한 LG 마그나나 이 이파워 트레인의 이 기여가 점점 현실화되는 부분이 좀 나와주고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러기 때문에 지금 LG전자에 대한 그 브랜드력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지금 전장 쪽 여러 가지 IT 그 가전 쪽에서의 실적은 계속 좋아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됩니다. 자, LG전자 친숙하죠. 주가가 아주 저평가 구간에 있다 이런 생각이고요. 자, 그 다음 주식 뭐가 있을까요? 아모그린텍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앞서서 이제 LG전자가 외국인 쪽에서의 관심이 수급이 좀 많이 들어오는 그런 종목이라고 본다면 이 아모그린텍은 이 기관 쪽에서의 매수세가 지금 좋은 현재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아모그린텍 같은 경우에는 우선 생소한 종목일 수도 있겠지만 2004년에 설립됐습니다. 전기차와 스마트 그리드의 핵심 부품 기업을 영위를 하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이 대표 부품이 바로 이제 고효율 자동 소재죠. 이 자동 소재 같은 경우는 이 교류에서 직류, 또 직류에서 교류 쪽에서의 이 전환 과정에서 이제 에너지 그 변환 효율을 높이는 게 바로 이제 이 고효율 자동 소재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실질적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이 아모그린텍의 이 자동 소재 같은 경우에는 여러 사업 부분 쪽에서 많이 쓰고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그런 좀 제품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특히 이제 ESS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국에서 이 LFP 셀을 가져오면서 이 BMS와 그리고 냉각 시스템, 또 고도가 차지한기를 포함한 여러 부분 쪽에서의 이제 공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하더라도 지금 아모그린텍 같은 경우가 어떤 그 친환경 쪽에서의 이 관련주로 지금 많이 분류가 되면서 이쪽에서의 모멘텀이 나왔을 때 아모그린텍에 대한 수급적인 면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기대를 계속 해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본다고 하더라도 이 전기 기관차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이 프로젝트에 대해서 지금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하나둘씩 나오고 있는 현재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 지금 이제 올해 실적보다도 이제 내년 실적을 증권사에서 굉장히 좀 높게 평가를 하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내년 같은 경우에는 이 영업이익은 충분히 240억 이상까지, 그러니까 올해 끝나지 않았지만은 올해 실적 대비해서 80% 이상은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어떤 이 태양광도 그렇고 여러 가지 사업 이 신재생 쪽에서의 이 아모그린텍의 이 제품에 대한 수요도는 점점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ESS 매출 확대와 함께 이 아모그린텍 수주도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ESS 산업에 대한 이 성장성을 계속 체크하면서 아모그린텍을 접근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신규 어플리케이션으로 이 기지국 장비 업체들
글로벌적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이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이 암호그린텍의 이 자성 소재에 대한 수요에 대한 산업은 좀 더 스펙트럼 넓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장성은 굉장히 좋다 이렇게 좀 평가되고 있습니다. 네, 개장 전 사일 두 가지 종목 들어봤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LG전자고요. 매수가는 시초가에 들어가고 목표가는 13만 원, 손절가는 9만 원 선에서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두 번째 종목 암호그린텍이죠. 목표가 13,000원, 손절가 10,000원에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개장 전 두 가지 종목 모두 다 살펴봐 보시면 좋겠습니다. (10월 24일) 화요일 우리 시장 문 열었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예상 체결 지수는 양지수가 약하게 출발할 것으로 보여졌습니다. 달러는 내려갑니다. 1,345원대. 그리고 WTI 국제 유가 역시 하락세입니다. 85달러 선 하회하고 있습니다. 자, 어제는 백신과 진단 시약이 전반적으로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6개 테마 역시도 강세를 보였는데요. 소바이러스성 질병의 확산 우려의 상승세를 보여줬고요. 또 네옴시티와 드론 그리고 자동차 대표 부품주 역시도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다만 태양광 수요 둔화 우려 속에서 태양광 관련주가 일제히 하락을 보여줬고 증권주 역시도 하락세를 연이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지수는 어떤 모습을 보일지 개장 직후의 지수 모습 확인해 보시죠. 코스피, 코스닥 개장 직후의 모습은 지수가 완전 반전된 모습이네요. 코스피 0.74% 강보합권에서 2,374.36포인트, 코스닥은 조금 더 강하게 움직입니다. 1% 넘게 급등하면서 772.63포인트에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 투자자분들께서, 시청자분들께서 가장 많이 검색하고 계신 10가지 종목 저희가 줄여봤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어떤 이슈가 있는지 하나하나 살펴보시죠. 자, 삼성전자 0.15% 소폭 오르면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68,500선에서 시작 알리고 있는데요. 이 삼성전자 계속해서 좋은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와 쌍두마차로 인해서 지금 최대 수혜주로 꼽히고 있는 반등을 예상하는 종목이기도 하죠. 삼성전자 오늘 0.15% 상승하면서 출발을 하고 있고요. 자, 에코프로 1% 급등한 채 출발하고 있습니다. 사실 에코프로에 대해서는 많은 증권사에서 하향 혹은 매도 의견을 계속해서 내고 있는데요. 오늘장에서 에코프로 1% 넘게 급등하면서 시작하고 있고요. 제주은행이 1% 하락한 채 출발하고 있습니다. 롤러코스터 장세를 최근 계속해서 이어오던 제주은행, 사실 지금 오늘 주가 흐름도 계속해서 살펴봐야 할 그런 종목이기도 한데요. 이 공시 자체는 아무 문제가 없었다라는 이야기 계속해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S&T 에너지 2% 넘게 급등하고 있고요. 지금 3% 가까이 오르고 있네요. 흥구석유 지금 6% 넘게 빠지고 있습니다. 최근 LPG 테마로 계속해서 상승과 하락을 반복했었던 유가 관련주 흥구석유 7% 가까이 급락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자, 다음 종목군들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렌시스 0.83%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GSE 5% 넘게 내리고 있고요. 상보가 1.44% 하락세고요. 제이시언 시스템 0.55% 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관련주로 꼽히고 있는 많은 종목들 가운데 제이시언 시스템 오늘장에서는 지금 약보합권에서 움직이고는 있지만 드론 테마로 어제도 좀 급등을 했었고요. 휴니드도 9% 넘게 급등을 했었습니다. 다만 오늘은 조금 물량 뱉어내는 모습이네요. 대성미생물 지금 보합권에서 움직임 아직 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보다 자세한 소식은 강권우 앵커와 함께 하시죠. 시장 개장하고 3분 정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관심 종목 계속 이어받아서 해보겠습니다. 에코프로 1.4% 어제 좀 이슈가 있었죠. 그래서 뭐 해킹된 거 아니냐 이런 이슈가 있었는데 어쨌든 뭐 본질에 좀 접근을 하는 게 좋죠. 뭐 해킹이 됐든 말든 뭐 일시적인 수급 요인이 될 수는 있습니다만 과연 이 회사가 어디에 주가가 있어야지 맞는 회사냐 이걸 항상 생각을 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카카오도 마찬가지입니다. 2위 업체가 회사의 가버넌스 관련되는 그런 이슈까지도 번질 정도로 지금 구설에 있는 이런 회사가 되겠습니다. 카카오 주가가 상당히 많이 내려왔는데 그 뉴스 때문에 또 김범수 의장이 다시 뭐 금감원 조사를 10시간 넘게 받았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주가가 안 좋잖아요. 그런데 이 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카카오의
본질적인 가치가 지금 벌어들이는 영업이익이나 지금 밸류하고 견주어 봤을 때 어디가 맞는 거냐. 지금이 내려온 게 여기가 바닥이냐 아니면 더 내려갈 수 있냐. 이걸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시점인 것 같고요. 삼성전자 오늘 다행히 0.3% 이렇게 오릅니다. 오늘 어쨌든 미국에서 엔비디아발 호재가 좀 나왔죠. PC 칩을 새로 ARM하고 손을 잡고 개발한다 그래가지고 뭐 4%, 5% 이렇게 떴고 인텔은 오히려 마이너스 3% 이렇게 내려갔습니다. 어쨌든 오늘 같은 날은 IT 쪽에서 모멘텀이 충분히 들어와 줘야 되고 지금 들어오는 느낌입니다. 자, 포스코홀딩스 최근에 좀 많이 내렸는데 오늘 뭐 0.89% 이렇게 정도 올라가고 있고요. 셀트리온 뭐 합병한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어제도 뭐 장 초반에 좀 강했으나 좀 밀렸죠. 자, 키움증권도 마찬가지입니다. 1위, 2위, 6위에 있는 회사들이 다들 지금 구설에 있는 회사고 키움증권 오늘 뭐 1.4% 이렇게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미수금에 대한 위험 관리를 증권회사가 덜하고 안 하고 있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주가가 어제 아주 응징을 해버리잖아요. 미수금 규모가 상당히 크거든요. 이런 거 좀 위험 관리 잘해야 되는데 지난번에도 뭐 문제가 있었잖아요. 속잼 관련해가지고 소시에타 제너럴 관련해서 키움증권이 아주 좀 안 좋은 소리를 들었던 때도 있었는데 오늘 또 어제도 그런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럼 주주들한테는 좀 안 좋은 소식이죠. 우리기술 투자 뭐 두나무 관련해가지고 업비트의 그 주주 중에 하나죠. 근데 두나무 관련돼서 이 미국에 가서 ADR, 그러니까 주식 예탁 증서를 상장을 지금 도모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우리기술 투자도 이제 지분을 가지고 있으니까 같이 좀 올라가는 면도 있고 어제 오늘 뭐 증시팔에서 얘기했습니다만 비트코인은 지금 뭐 달러로 가는 지금 가격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상당히 강합니다. 14% 좀 주목을 해도 괜찮을 수 있겠다 이런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같이 이제 등락의 궤를 같이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업종별로 봤을 때는 오늘 의약품 많이 올라가고 있고요. 기계 그리고 뭐 증권 쪽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대형주, 중형주, 소형주 골고루 이렇게 가고 있네요. 주체별로 봤을 때 다행히 뭐 선물 쪽에서 외국인들이 항상 선물을 가지고 현물 시장을 가지고 뭐 쥐락펴락하는데 오늘 1,372계약 정도 뭐 마일드하게 아주 뭐 그렇게 많이 팔지는 않는 거죠. 코스닥에서는 114억 이렇게 순 매수고 그 코스피에서는 272억 순 매도입니다. 자, 시가총액 상위로 보겠습니다. 왜 뭐를 많이 파나왔더니 삼성전자를 좀 파네요. 125억 프로그램 계속 순 매도가 나오고 있고 반면에 SK하이닉스는 43억 순 매수입니다. 그래서 1.1% 그리고 오늘 제약바이오가 좀 높았다 이렇게 했는데 삼성바이오로직스 오늘 2.3% 올라갑니다. 프로그램은 순 매수입니다. 자, 코스닥 넘어가겠습니다. 에코프로 BM 이렇게 프로그램에서는 그렇게 많지는 않죠. 오늘 주가가 반등을 한다고는 하지만은 그렇게 강하게 장 초반에 반등하는 느낌은 아니다. 이렇게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프로그램 순 매수 상위로 가겠습니다. 오늘 SK하이닉스 프로그램 1위네요. 그러나 그 규모 자체는 그렇게 크지는 않다. 44억 정도 프로그램 순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39억, 40억으로 올라갔네요. 1.3% 이렇게 올라가고요. 삼성바이오로직 아까 말씀드렸고 네이버 오늘은 프로그램 순 매수입니다. 23억 프로그램 순 매수고 아무래도 엔비디아 얘기 나오니까 또 한미반도체가 올라가죠. 프로그램 순 매수입니다. 16억 그래서 2.9% 이렇게 오르는 장 초반입니다. 자, 코스닥으로 넘어가서 에코프로 30억 순 매수가 들어옵니다. 차익 매매일 수 있어요. 숏 커버링이라고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숏 그러니까 주가가 떨어질 거라고 미리 얘기를 하고 걷다가 배팅을 해놓은 다음에 주가가 내려오면 거기서 차익을 해서 주식을 삽니다. 주식을 사서 그 주수대로 갚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차익 거래일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 좋고요. 현대바이오 3.9% 오늘 프로그램 순 매수입니다. 자, 프로그램 순 매도로 가겠습니다. 코스피 오늘은 삼성전자 아까 말씀드렸죠. 외국인들이 지금 이 현물 시장에서 팔고 있는데 삼성전자를 좀 많이 밀어내고 있다. LG화학, 삼성 SDI, LG에너지솔루션 공통점들이 있죠. 2차 전지 관련주입니다. 이쪽에서 프로그램 순 매수가 거의 뭐 장초반에 한 130억, 40억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코스닥 쪽으로 가겠습니다. 코스닥도 2차 전지네요. 프로그램 순 매도 LNF 1위입니다. 39억 정도, 3.9% 이렇게 오르고는 있습니다만은 프로그램은 순 매도입니다. 자, 차장님 뭐 하나 좀 물어봐야 되는데 지금 엔비디아가 PC칩을 개발한다 이런 뉴스가 떠가지고 ARM 주가도 올라갔습니다. 인텔 주가는 내려갔어요. 근데 우리 장 초반에 보면은 우리나라 시장도 그 뉴스에 좀 반응을 하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우선 옛날만큼의 그 엔비디아가 시장에서 영향 미친 좀 약간 감소했던 건 사실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하지만은 지금 현재 이 삼성전자보다도 엔비디아와 더 밀접한 관계에 있는 게 바로 SK하이닉스죠. SK하이닉스 쪽에서의 이 매수세가 좀 몰리는 걸 봤을 때는 분명히 엔비디아 효과는 있겠지만은 좀 옛날만큼은 말씀드렸듯이 아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우선 지금 엔비디아의 지금 그 SK하이닉스가 차세대 제품이죠. HBM3를 지금 독점 공급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엔비디아에 새롭게 지금 계속 업그레이드 될 때마다 SK하이닉스에 대한 주문은 수준은 계속 올라갈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러기 때문에 역시 또 이제 엔비디아에 대한 얘기가 나왔을 때는 또 이제 AI 쪽으로의 이 온기가 주가 좀 가야 될 텐데, 그런 부분도 약간 좀 제한적으로 좀 가고 있지만, 언젠가는 본다고 하면은 이거에 대한 효과 부분은 다시 한번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고요. 당분간은 이제 엔비디아가 이쪽에서는 입지가 탄탄하겠죠. 그런 점에서 우리나라 관련된 SK하이닉스도 그렇고, 또 그 전에 이제 엔비디아 쪽과 밀접한 관계가 있었던 이 스페타치스 이런 기업들에 대한 관심은 좀 꾸준하게 좀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저도 지금 본다고 하면 삼성전자보다는 SK하이닉스에 좀 점수를 더 주고 싶은 그런 생각이 좀 되고 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 밑에 하부 이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도 관심 봐야겠지만, 지금은 그래도 약간 전방 기업인 SK하이닉스나 이런 좀 삼성전자 이런 기업들을 좀 봐야 되는 게 좀 맞지 않나라고 좀 판단됩니다. 자, 오늘 관심 주식 상위에 보면은 에코프로, 카카오, 키움증권 이렇게 이제 코퍼레이트 가버넌스나 대주주 이슈돼서 관련되는 기업도 있습니다만은, 반면에 우리기술 투자가 지금 상위에 올라와 있어요. 오늘 11% 정도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우리 차장님 같은 경우는 우리기술 투자 어떻게 지금 봐야 될까요? 지금 급등세를 좀 계속 지금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근데 우선 우리 기술 투자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좀 가상화폐와 좀 관련된 그런 기업들의 상승세가 오늘 좀 좋죠. 우리 기술 투자도 그렇고, 에이트너 인베스트, 감성 코퍼레이션도 그렇고, 이 가상화폐와 관련된 그런 기업들에 대한 관심이 지금 다시 한번 보는 이유를 좀 한번 좀 봐야겠지만, 저는 그 적극적인 어떤 매수나 이런 부분으로 들어가기에는 좀 힘든 건 맞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요. 가상화폐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지금 좀 테마죠. 이거에 대한 이 실적이 잡히는 부분은 좀 제한적으로 갈 가능성도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또 이제 그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거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 가상화폐 관련주 중에서도 실적이 나오는 기업들이 몇 개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종목별로 슬림하는 필요가 좀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근데 이제 우리 기술 투자 같은 경우가 올해 1분기부터 이제 흑자로 전환하는 모습 보여줬죠. 작년에는 대규모 이 적자를 좀 보여줬었는데, 하지만 올해 1분기부터 이 영업이익과 순이 좀 안정적인 모습으로 좀 가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좀 가고 있기 때문에, 우선 벤처 투자, 벤처 캐피탈로서의 입지 부분은 저는 괜찮다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이 가상화폐 관련되면서 주가 등락폭이 좀 심한 거는 좀 그 부분은 좀 주의를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라고 좀 판단됩니다. 사장님 보내드리기 전에 질문만 하나, 좀 시황 질문을 하나 하고 싶은데요, 말이죠. 지금 어떻게 보면 코스피가 고점 대비 한 300포인트 내렸고, 코스닥도 200포인트 이렇게 내렸고 해서 포워드 PBR로 제가 이렇게 좀 조사를 해보니까 한 0.83배, 상당히 낮은 수준까지 지금 내려와 있는데, 누가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없는 이런 분위기까지 아주 험악해져 있었잖아요. 근데 미국도 보니까 공포 탐욕 지수 지금 극단적 공포 단계에 근접한 이런 수준까지 가 있는데, 자, 이게 손이 안 나가고 있는 이런 분위기는 맞습니다만, 우리 차장님 같으면 지금 조금이라도 저점 매수로 들어가 볼까요? 아니면 좀 더 기다려 볼까요? 어떻습니까? 지금은 좀 기다려 보야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저는 항상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주가가 뭐 오르고 떨어지고 떠나서 호대응하는 게 제일 지금 맞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아시겠지만 좀 선대응할 수 있는 그런 시장은 아니죠. 왜냐하면 시장이 좀 펀드멘탈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말씀하셨듯이 밸류 측면에서 저평가 매력이 분명히 있다고 하더라도 이 펀드멘탈적으로 그 설명이 안 되는 시장에서는 매수에 대한 부분을 하는 거는 들어간 다음에 또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 몇 배 그 전보다도 몇 배 더 해야 된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물론 이제 이번 주에 뭐 우리나라 SK하이닉스, 뭐 현대차도 그렇고 미국 에듀테크 기업들도 실적 발표를 하죠. 그렇기 때문에 실적 발표에 관련된 뭐 기업들에 대한 어떤 그 발표된 기업들의 실적을 보고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매수나 이런 부분을 좀 하는 전략이 제일 안전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뭐 지금 이제 우리나라 증시뿐만 아니라 뭐 글로벌 증시로 본다고 하더라도 어떤 뭐 국채 수익률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맥없이 지금 무너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바닥을 다진다라고 하는 그 바닥을 다진다라는 부분이 뭐 저평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저평가에 대한 부분으로 얘기할 수 있겠지만은 이 바닥 다지는 기간이 어느 정도 갈지 이 부분은 정말 예측하기가 힘든 건 맞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적인 측면에서 뭐 이번 주에 빅테크 기업도 하고 또 GDP 발표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그 지표에 대한 부분 발표를 그 발표에 대해 나온 다음에 시장에서 어떻게 그 소화되는지 부분을 확인하고 들어가는 게 제일 안전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됩니다. 네, 주요 기업들 실적 발표를 앞두고 기대감 반, 우려 반인 모습입니다. 미 국채 수익률로 인해서 투심이 악화되고 있죠. 다만 바닥 예측은 쉽지 않다라는 시황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다올투자증권 이성웅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실시간 개장 특징도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하실 분은 헤르메스스타 하창원 본부장 모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가 늘 시황을 들었지만 저희가 방금 또 우리 이성우 차장님께 들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바로 따끈따끈한 종목들 여쭤보겠습니다. YTN 지금 상한가 진입했어요. 아무래도 이제 인수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관련해서 IMBC도 살짝 상승했다가 상승분 반납하고 지금 상승하고 있는 종목들 보면 대성미생물, 그리고 위지트, 시큐레터, 유진기업, 웨어버스, 웨이버스 이렇게 상승세가 굉장히 가파른 종목들인데 사실 테마의 구분이 없이 올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안이나 뭐 비트코인 쪽으로 상승하고 있는 것도 같고 광우병 관련된 종목도 살짝 보이네요. 지금 오늘 시장은 어떻게 좀 보실까요? 일단 뭐 여전히 테마성 장세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지금 시장은 좀 이슈에 굉장히 좀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앞서 말씀해주신 대성 미생물 같은 경우는 이제 소의 이제 럼스킨병 관련된 이슈가 부각이 되면서 일단은 뭐 아프리카 돼지열병이나 이런 뭐 광우병 이런 것들이 있을 때마다 좀 급등이 나오는 흐름인데 이게 길게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짧게 보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이 인수 관련된 부분에서는 조금 이슈가 있을 때마다 이제 급등력이 최근에도 많이 나왔기 때문에 뭐 그런 것들은 이제 개별적인 이슈로 좀 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오늘 시장에서 조금은 좀 눈에 띄는 게 이제 비트코인 쪽이죠. 이 비트코인 가격이 엄청나게 좀 올라가면서 반감기라서 사실은 조금 물음표가 있었는데 굉장히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대외적인 변수라든지 시장에서 조금 뉴스의 헤드라인으로 많이 나오는 그러한 섹터들이 일단 좀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게 아무래도 지금 좀 불안하다 보니까 단기성 매물들로 조금 이렇게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 많다라는 관점으로 보시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고요. 근데 그런 와중에서도 52주 신고가 찍는 실적주들도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장 같은 경우는 약간은 좀 흐름 자체의 예측을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좀 확실한 이슈나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그런 쪽이나 아니면 확실한 실적을 가지고 있는 쪽이 강세를 보이는 그런 시장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전히 테마 장세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길게 가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YTN 인수 관련주 역시 조금 지양하시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오늘 시장 비트코인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가상자산 관련주가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부장님, 가상자산과 보안 함께 가는 종목 가운데 눈여겨보는 그런 관련주는 없을까요? 사실 이제 비트코인 가격이 이렇게 급등이 나온다라는 거는 결국에 이제 거래소에서 비트코인 전반적인 투심 개선이 되면서 이제 거래가 늘어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비트코인 관련된 종목군들이 많이 안 좋았었던 이유가 이제 반감기로 들어가면서 이제 조금 이제 아무래도 코인 발굴량이 좀 줄어드니까 시장에서 좀 이슈가 줄어드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제 현물 ETF 상장 관련된 부분이 지금 계속적으로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고 그래서 이제 미국 주식에서도 이제 비트코인 관련된 ETF가 굉장히 좀 급등이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오늘 뭐 우리나라에서는 위지트라든지 우리기술투자 같이 이제 거래소 지분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 좀 같이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과거에도 이렇게 코인 쪽이 움직일 때 연동성이 있었던 종목이기 때문에 보안보다는 사실은 이런 거래소 관련된 부분으로 하시는 게 더 조금 더 이제 시장에서 민감하게 반응을 할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ETF에 대한 만약에 기대감이 이제 꺾이게 됐을 때는 이제 비트코인 쪽에서도 좀 강력한 차익이 나올 수 있으니까 이 일이 발생된 지가 벌써 한 2, 3거래를 지났거든요. 미국 쪽에서 ETF가 움직인 지는 벌써 한 2주가 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좀 뒤늦게 반영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이 흐름에 대해서 좀 추격 매수하시는 부분에서는 좀 상당한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네, 많은 분들께서 관심 갖고 계신 부분인 만큼 저희도 계속해서 추적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실시간 개장 특징주 탑5 코스피, 코스닥 살펴보겠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코스피부터 만나보시죠. 실시간 개장 특징주 탑5 코스피부터 먼저 말씀드립니다. 1위부터 5위까지 1위는 SKC 4분기 연속 적자가 유력하다고 합니다. 이 부진 탈출은 언제쯤이 될까요? 실적 회복이 숙제입니다. 자, 2위는 롯데하이마트 3분기 매출 17% 줄었지만 영업이익은 362억 원 흑자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3위는 HMM 지금 매각 이슈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이 나비 휴가 때문일까요? 묘해지는 한진칼 주주 구성까지도 함께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4위는 카카오 김범수 지금 시세 조종 의혹에 의해서 조사를 마쳤습니다. 성실히 임했다라고 하는 기사 계속해서 속출하고 있습니다. 5위는 유진투자증권, 유진그룹이 3,200억의 YTN을 품었습니다. 방송산업 재진출 계열사인 이 계속해서 앞으로 상승 흐름 이어나갈 수 있을지 모멘텀 지킬 수 있을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재진출 기대감의 계열사인 유진투자증권도 상승세입니다. 자, 그럼 코스닥으로 넘어가 보시죠. 네, 코스닥 1위부터 5위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기술투자 비트코인 때문일까요? 우리기술투자 3거래를 연속해서 상승하면서 14% 넘게 급등했습니다. 2위는 LNF, 유럽 진출이 가시화되면서 대규모 양극재 공급 계약도 추진했습니다. 3위는 루닛, 지금 비소세포 폐암 3상 결과가 최고 학술지에 게재됐다라는 좋은 소식 전해왔습니다. 4위는 YTN 그리고 5위는 IMBC 차지했습니다. 실시간 개장 특징주 탑5 코스피부터 하나하나 뜯어보겠습니다. 네, 화면을 통해서 1위부터 5위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카카오 1% 넘게 급등하고 있고요. HMM 2% 급등, 그리고 SKC가 7%, 유진투자증권 2%, 롯데하이마트가 4% 넘게 급등하고 있는데 자, 여기서는 어떤 종목 좀 더 주목해보면 좋을까요? 네, 롯데하이마트를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시장에서 굉장히 핫하게 움직이고 있는 종목군들이 많은데 일단 하이마트 같은 경우는 사실상 이제 전거래일에 급등이 나왔죠. 주가가 거의 상한가에 임박하는 27% 정도까지 이제 상승력이 나왔는데 아무래도 이제 영업이익 부분이 이제 보고서를 보시면 5,000%가 넘게 상승력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무슨 어닝 서프라이즈야라는 부분에서 좀 기대감이 많이 붙었는데 일단은 뭐 환급금 부분이 조금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인 이런 수익성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이제 뭐 시장 컨센에 비해서는 조금은 낮은 부분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실적 베이스로 충분히 기대감이 있고 이제 굉장히 좀 주가의 흐름들이 우하향을 하다가 요번에 실적에 대한 턴어라운드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냐라는 분석에 좀 좋은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 오늘 장 초반에 또 강한 기조를 보인 것도 리포트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또 이제 추가적인 기대감들이 좀 있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은 이게 앞으로 실적이라는 건 결국에 과거 분기에 좀 나왔던 실적들을 그 시간이 지난 다음에 확인하는 과정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실적이 좋았다고 해서 이제 급등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 이게 연속성 있게 주가의 흐름들이 유지가 되려면 결국에 그 다음 실적이 얼마나 잘 나오느냐, 이 연속성이 있느냐 이런 것들을 또 판단을 해보셔야 됩니다. 특히나 이제 실적 시즌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 주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잘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은 분석 리포트 내용으로 좀 본다라고 한다면 향후에 대한 이런 뭐 실적에 대한 오프라인 쪽에 대한 부담감들 좀 줄어들고 안 좋은 부분들이 개선이 되면서 실적에 대한 흐름들이 좋아지는 부분으로 나와지고 있기는 하지만 이게 얼마나 연속성을 가질지는 사실 조금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제 추세적으로 엄청나게 오랜 기간 역배열을 하면서 정배열로 바뀔 수 있는 초입 부분이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추세적인 상승이라고 보기는 조금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단기적으로 접근하셨던 분들은 일단 1차적으로 수익 실현 한번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이후에 한번 눌림이 나온 이후에 이평선들과 같이 조금 턴을 하는 부분이 확실히 나타날 때 그때 재접근을 하시는 방법도 충분히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코스피는 롯데 하이마트 꼽아봤습니다. 하이마트로 가요 광고가 아직까지 기억이 나는데요. 지난 3분기 깜짝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고강도 구조조정을 통해서 실적 및 재무 개선을 계속해서 지속할 것이다라는 의지를 표명했는데 얼마나 연속성을 가질 수 있을지 저희도 살펴보겠습니다. 단기적으로 접근하셨던 분들은 1차적으로 수익 실현을 하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받아봤습니다. 자, 그럼 코스닥으로 넘어가 봐야죠. 1위부터 5위까지 지켜보겠습니다. LNF 2% 가까이 상승하고 있고요. 루닛 1.75%, 우리기술투자가 10% 가까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YTN 상한가, IMBC 역시 11% 넘게 크게 올라가면서 자, 오늘은 여기서 어떤 종목을 조금 더 볼까요? 네, 우리기술투자를 조금 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비트코인 쪽에 대한 이런 반감기가 지나고 나면 아무래도 이제 채굴량에 대한 부분들이 또 부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미 채굴도 뭐 거의 90% 이상이 됐죠.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희소성이 상당히 조금 뛰어나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일부에서는 이제 ETF가 정말 현물로 된다라고 한다면 그 이제 가치가 10배 이상도 좀 확대가 될 것이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사실 지금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가 좀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안전자산으로 코인에 대한 수요도 상당히 좀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이제 금도 비슷하게 좀 움직임이 나타났지만 일단 오늘 금일 시장에서는 일단 어쨌든 코인 관련된 종목군들 굉장히 세고요. 결국엔 지표는 미국 주식에서 이런 ETF들의 흐름들이 어떻게 나오는지, 코인 종목군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되겠지만 일단 기대감은 굉장히 좀 높은 상황이긴 하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실질적으로 ETF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많은 자금의 쏠림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저점 부분에서는 추가적인 반등에 대한 기조는 나타날 수 있다. 다만 이 장중에 접근을 하시기에는 조금 변동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해당 부분에 좀 관심이 있다라고 하신다면은 종가나 아니면 시간의 마지막 호가 정도에 조금 보셔가지고 시초에 좀 이렇게 만약에 급등이 나오면 빠르게 수익 실현을 해주시면서 흐름들을 쫓아가시는 방법이 좀 안정적일 수 있다라는 부분들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주가가 굉장히 많이 빠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가에 급등이 나오면은 이제 차익을 하려는 본전 심리에 대한 이런 물량들도 상당히 많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상방 자체는 조금 제한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은 좀 참고해 보셔가지고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코스닥은 우리기술투자 살펴봤습니다. 블록체인 코인 테마가 강세입니다. 전일 대비해서 거의 5% 가까이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리기술투자 지금 9% 넘게 급등하면서 4,330원대고요. 이 안정적인 수익을 위해서는 종가까지 시세를 좀 살펴보면 좋겠다라는 의견 받아봤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다음 코너 준비해 볼게요. 네, 따라가 말아 시간입니다. 어떤 종목 따라가야 할지 혹은 말아야 할지 종목 옥석 가리기 하는 시간인데요. 첫 번째 따라가 말아 종목 확인하시죠. 네, 첫 번째 따라가 말아 종목입니다. 코스메카 코리아 화장품주죠. 이 종목 따라가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네, 따라가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아시겠지만 제가 이 종목 굉장히 최근에도 자주 말씀을 드리고 있고 뭐 주가가 오르기 전에도 좀 많이 말씀을 드렸던 종목인데 이렇게 시장이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오늘도 52주 신고가를 또 갱신을 했었던 종목입니다. 그만큼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좀 높은 회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OEM이나 ODM 업체들은 지금 업황이 상당히 좀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 상황이고요. 신규 브랜드들이 계속적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해당 기조
구조들이 좀 유지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제가 항상 이 종목 말씀드릴 때 잉글우드 랩이라는 회사를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이제 코스메카 코리아가 결국엔 총괄이고 국내부터 시작해서 이제 미국, 중국 이런 기타 지역으로 좀 뻗어나가게 되는데 항상 그 앞단에서의 좀 사업건들이 좋아지기 시작을 하면서 이제 연속적으로 이제 다른 법인들로 좀 퍼져나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항상 코스메카 코리아가 먼저 움직이고 잉글우드 랩이 같이 따라가는 구조다라는 걸 좀 일단 그 분기 보고서나 이런 부분들을 보시면 충분히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특히나 이제 미국 쪽에서는 이제 선케어 부분 쪽에 대한 수요 그리고 기초 화장품에 대한 수요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피부병 이슈가 있었다 보니까 관련된 법인에서의 좀 긍정적인 기조들 또 좋지 않았던 법인들에서의 좀 수익 턴어라운드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충분히 이제 실적 베이스로 보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최근에 이런 뭐 코스맥스, 뭐 CNC 인터내셔널 다 리포트들이 굉장히 좀 좋게 나오고 있고 전부 다 실적이 굉장히 좋을 것이다라고 얘기가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이 업황의 상승 흐름들 그리고 이제 강력한 투심들 시장 대비 굉장히 강력한 수익률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섹터 전반적으로 좀 관심을 가져보시면 어떨까 싶어서 오늘 이 종목을 또 한번 말씀을 드리겠고 그다음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최근에 프로그램 매도가 조금 나오고 있긴 합니다. 최근에 매수했었던 부분에서 일부 물량들이 좀 청산이 나오고 있는데 수급적으로 보시면은 이제 단기성 물량이 조금 빠져나가는 부분들과 외국인들의 수급 이탈이 조금 일부 나왔다라는 부분들만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 따라가 마라 종목 코스메카 코리아 따라가 보자라는 의견을 받아봤습니다. 색조 OEM 기업이죠. 52주 신고가 경신했는데 앞으로도 계속해서 따라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가격 전략 여쭤보겠습니다. 네, 일단은 뭐 일선보다 좀 위에 있기 때문에 가격은 조금은 눌렸을 때 좀 매수를 기보자분들은 계속 끌고 가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신규로는 조금 더 눌렸을 때 사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서 32,000원에서 34,200원을 좀 잡았고요. 목표가는 44,000원 보고 있는 상황이고 손절 라인 같은 경우는 26,000원을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현재 1.76% 하락하면서 36,250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매수가는 32,000원에서 34,200원. 조금 눌리면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44,000원, 손절가는 26,000원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다음 따라가 마라 종목도 살펴봐야죠.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두 번째 따라가 마라 종목입니다. 클래시스 해당 종목은 어떻게 따라갈까요, 말까요? 네, 따라가자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제 이런 미용 의료기기 쪽이 지금 고점 대비 한 20-30%씩 대부분 좀 빠져 있는 상황인데 그게 이제 인모드발 영향이 좀 있었죠. 아무래도 이제 실적에 대한 이런 가이던스 자체가 좀 낮아지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미용 의료기기 쪽이 좀 투심이 좋지 않았는데 이번에 이제 10월달 수출 데이터를 봤을 때 뭐 강남 지역이라든지 주요 이제 매출이 나오는 지역들에서 수출 데이터가 뭐 기업마다 좀 차이는 있지만 평균 27% 이상은 좀 좋아졌거든요. 그래서 예상보다는 좀 좋을 수가 있다. 그리고 소모품을 이제 판매하는 매출 비중이 높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인모드와의 약간 좀 이런 기기를 큰 기기를 파는 것과는 좀 차이성이 있다라는 부분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대부분이 이제 이 매출 지역이 굉장히 다변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 국가에서 좀 좋지 않은 부분으로 사실상 모든 이런 밸류적인 부분을 좀 깎아내리기에는 좀 쉽지 않은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데이터별로에서 이제 실적이 잘 나온다라고 한다면 인모드에 대한 그런 영향으로 과하게 빠진 부분에서 좀 빠르게 이제 또 반발 매수 심리가 강력하게 나와줄 수 있거든요. 그 부분을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신제품에 대한 기대감들이 계속적으로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해당 부분에서의 좀 기대감도 충분히 있는 상황이고 일단 시장 자체가 앞으로 굉장히 확대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아직까지 우리나라 미용 의료기기에 대한 전체 비중이 한 자릿수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보톡스와 같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매력적일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의 이런 제품이 방산부터 사실 뭐 임플란트, 화장품 뭐 대부분들이 가격 대비 성능이 굉장히 좀 뛰어난 그런 이제 제품군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미용 의료기기에서도 저는 이런 기조가 나타날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뭐 브라질이라든지 태국, 일본 쪽에 대한 이런 해외 매출들이 계속적으로 증가 기조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상승력에 따른 1차 눌림목 매수에서의 진입이 유효하지 않을까라는 관점으로 해당 종목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두 번째 따라가 마라 클래시스 따라가자라는 의견 받아봤습니다. 자, 그럼 가격 전략 바로 듣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가격 전략 같은 경우는 38,000원 라인부터 이제 32,000원까지로 좀 잡았는데요. 해당 라인 부분들이 이제 이전에 고점을 뚫기 전에 물량을 소화했었던 좀 마지막 라인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1차적으로 이쪽까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좀 러프하게 매수를 하신다라고 한다면 29,000원대까지도 좀 이 큰 박스권으로 만들어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120선에서의 좀 반등들이
흐름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매수 라인을 좀 설정을 했고요. 목표가 같은 경우 1차적으로는 38,000원을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뭐 중기적인 관점으로 본다면 충분히 전고점 돌파가 가능하다라고 보여주고 있어서 1차와 2차 매수 밴드로 좀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손절 라인 같은 경우 27,500원으로 조금 타이트하게 말씀을 드릴 텐데 실적 베이스로 좀 기대감이 있으면서 올라온 종목이고, 주봉상 해당 라인이 깨지게 되면 하방이 좀 크게 열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됐을, 만약에 여기까지 무너진다라고 한다면 한번 정리하셨다가 그 이후에 2차 눌림목 부분에서 재매수한다라는 관점으로는 충분히 접근이 유효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만약 해당 부분까지 스트레이트로 빠진다라고 한다면 고점 대비 하락률이 굉장히 좀 높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투매 물량들이 또 나올 수 있어서 좀 타이트하게 좀 손절 라인을 제시를 드린다는 점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따라가 마라 클래시스 현재 0.93% 상승하면서 32,500선에서 거듭하고 있습니다. 매수가는 38,000원에서 32,000원에서 분할 매수 관점에서 잡아주셨고요. 목표가는 38,000원, 손절가는 27,500선에서 잡아주셨습니다. 시장 확대에 대한 기대와 미용기기에 대한 수요로 인해서 충분히 매력적인 종목이고요. 해당 종목 따라가 보셔도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헤르메스 스타 하창원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들께 도움되는 리포트 하나 소개해드립니다. 바로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그대들은 금융주를 살 것인가? 많은 경제 방송에서 찬바람 솔솔 불 때 이제 연말로 갈수록 배당에 대한 매력도로 인해서 금융주 추천 많이 하고 계실 겁니다. 자, 근데 금융주를 살 것인가? 이게 사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하나증권의 리포트 저희 한번 계속해서 살펴보실 텐데요.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보험 쪽과 증권 쪽 나누어서 이 밸류, 주가 수익률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다음 화면으로 한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국채금리 급등에 한국 떠나는 외국인, 계속해서 외국인이 빠져나가고 있는 시장입니다. 외국인 수급이 많이 부족한 현실이죠. 그렇지만 이런 와중에서도 자동차와 통신, 금융주는 사들였습니다. 특히 통신과 금융주는 배당 매력도 때문에, 그리고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현대차, 기아 역대급 실적을 발표했죠. 지금 보이시는 이 화면을 통해서 그래프에서 보시다시피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들이는 종목들은 딱 정해져 있다는데요. 자,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단풍잎 붉게 물들었을 때 돌아오는 배당주의 계절. 자, 그렇다면 이 금융주 내에서도 옥석 가리기가 필요해 보이는데 아무 금융주나 들어갈 수는 없겠죠. 하나증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금리 상승과 대내외 불확실성으로 증시가 지금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상황이다. 맞죠? 지금 계속해서 많이 밀리고 있습니다. 방어주 역할을 하는 보험주 상대적으로 선방을 하고 있고요. 이 코스피 변동률에 비해서 보험주는 크게 떨어지지 않은 모습까지도 포착이 됐습니다. 주주 환원에 대한 기대감으로 생명보험사 관심이 집중됐다. 사실 최근까지 상반기에서 끌어올렸었던 부분은 손해보험 쪽이었습니다. 다만 앞으로 주주 환원에 대한 배당을 확대하겠다라는 정책을 확실하게 보여준 건 생명보험 쪽이었는데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손해보험을 봤다면 앞으로는 생명보험 쪽을 보면 좋겠다라는 부분이 하나증권의 의견입니다. 자, 그럼 다음 장 보시죠. 자, 투자 매력도 이제 앞으로는요, 생명보험, 손해보험, 증권 순이 될 것 같습니다. 생명보험 쪽 조금 더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손해보험사는 이 계리적 가이드라인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배당이 최근까지는 보수적이었습니다. 다만 지금 앞으로는 생명보험부터 계속해서 이 가이드라인 불확실성을 좀 리스크를 줄여나가겠다라는 의견을 보였는데요. 보험회사, 생명보험사들은 상대적으로 배당 가시성이 높고 의지가 강하다. 이 손해보험과 조금 상반된
안정된 걸 보여주고 있죠. 환율 변동 영향이 상대적으로 낮아서 금리 상승기에도 유리하다라는 의견 하나증권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살펴볼까요? 금감원장이 보험사 계리적 가이드라인을 손볼 것이다. 지금 손해보험사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리스크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변하겠다라고는 하지만 리스크가 있는 반면에 생명보험 쪽들은 최선방에서 이 전방적에서 바로 이런 부분들을 좀 리스크를 감수하면서까지도 손볼 것이다라고 하는 이 금감원장의 기사까지도 확인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장 살펴보시죠. 네, 3분기 실적과 안정성을 고려한다면 가장 편안한 선택지 삼성생명을 꼽아보고 있습니다. 하나증권은 지금 10월 20일 바이 그리고 목표 주가 9만 원으로 유지하는 의견을 보여줬는데요. 높은 자본 안정성과 금리 상승에 따른 장기적인 수혜를 예상한다라는 의견까지도 한번 받아봤습니다. 자, 그럼 리포트 여기까지 말씀드립니다. 코스피 오늘 그 미국 금리 상승세가 좀 진정되면서 닷새 만에 조금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장 초반보다는 조금 내려오는 이런 모습이고요. 개장 전 지금사에서는 LG전자 그리고 아모그린텍 주가가 지금 오늘 선택이 됐습니다. 따라가 마라코너에서는 오늘 코스메카 코리아 화장품 ODM 업체죠. 그리고 클래시스 미용 의료기기 업체 두 회사가 언급됐습니다. 네, 저희는 내일도 시청자 여러분들께 도움되는 내용으로 꽉꽉 채워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